세론이 이제 재료 노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이후에 추세적인 고점으로 남느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관련 업종이나 해당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은행 더블엠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증권가에서 지금 4월 한 달간 상장사 10곳 중 6곳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에 실적 시즌까지 좀 맞물리면서 눈높이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낮아진 실적 기대치 되려 향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1분기 성장이 별로 안 좋았죠. 한국도 역성장을 했고, 미국도 우리나라 휴일 때 발표되는데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관세 충격이 있고, 이 관세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 그 애널리스트들의 목표가는 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낮아진 기대치가 일단 실제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 때 이제 이런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번 실적 발표는 이제 3개월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당장은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좀 필요해진 시기가 됐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세,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중심으로 이 품목별 관세가 어떻게 될지 이게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목표가 자체는 좀 낮아졌지만 실제 기업이익 전망치는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상향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초에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은 합산 기준으로 한 44조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제까지 추이를 보게 된다면 한 10% 좀 많은 한 48조 원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물론 이게 반도체나 조선, 방산, 특정 업종에 거의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록했었던 이익 전망치의 지속적인 하향 조정, 이거하고는 분명히 이제 거리를 두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 자체 추이만을 놓고 봤을 때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 없는 게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에서도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원전 쪽입니다. 예.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결국에 따냈습니다. 그렇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우진 같은 한전산업 같은 주요 원전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기업들이 속속이 1분기 성적표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깜짝 실적에도 세론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다음 주에도 이러한 좀 혼란스러운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세론이 이제 재료 노출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는 다소는 좀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료가 노출되기 이전에 기대감 갖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실제 이제 재료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이제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정 이후에 이게 이제 추세적인 고점으로 남느냐 아니면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관련 업종이나 해당 기업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호조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연초에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좀 약간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익 전망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1일 날 어저께죠. 산업자원부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4월 수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 실적을 이제 그 코멘트하는 내용 중에서 DDR4,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죠. 고정거래 가격이 12개월 만에 반등을 했고, 이 고부가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HBM 또는 DDR5, 그리고 낸드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 업종, 관련 주요 종목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근거로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게 일단락이 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추이가
중국 경제의 어떤 그 경기 부양책 이런 여건 때문에 이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이익 전망치가 좋아지는 업종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온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이제 긴 연휴 이후 5월 7일이 되면은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지금 마이너스 0.3%대로 3년 만에 역성장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방기금 금리보다 낮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번 연준의 결정 그리고 향후 어떤 시사점을 내비칠지 좀 궁금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장관이 얘기를 안 해도 1분기 미국 GDP만 놓고 보면 뭐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경제 성적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미국 1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마이너스 0.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수입이 많이 늘었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익 급증이 이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 4.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마이너스 4.8%포인트는 미국의 분기별 그 지출 항목별 그 성장 기여도가 1947년부터 산출이 되고 있는데 거의 7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이번에 이제 발생을 했고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재고 축적 과정도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그 수익 급증에 따른 성장의 마이너스 효과 이 부분은 이번 1분기에 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순수출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로 미국이 1분기 역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곧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동은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중요한 거는 1분기 이번에 GDP 결과에서 오히려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민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한 7개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소비가 둔화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제로 미국 민간 소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그러니까 주말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됐던 미국의 이니셜 클레임, 그러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원 건수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서 소비하고 고용 부분의 둔화가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뭐 다 5월은 아니더라도 6월부터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관건은 이 관세가 이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물가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연준의 어떤 판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미국 소비에도 조금씩 둔화 조짐이 나타난 게 확인이 됐고 고용 시장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 수준 정도로 둔화 과정을 보여주게 된다면 다음 주 있을 FOMC에서 연준의 어떤 그 정책적인 판단이 물가 쪽으로 지나치게 치중돼서 표현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명서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힌, 그러니까 고용이나 성장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물가 이 두 가지 이제 저울질해서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얘기를 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물가보다는 성장 둔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게 하면서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를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5월은 아니더라도 6월 금리 인하 시사 좀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을지 한번 연휴가 지나고 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월 한 달을 이렇게 되돌아보니 사실 긴 박스권 안에서 오전장 오르고 오후장 떨어지고 뭐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글쎄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았던 시장이 연출이 됐던 한 달이었거든요. 5월장의 주요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4월 초반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연중 최저치까지 코스피가 경신을 했었는데 미국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이제 극복하면서 플러스로 마감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선방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세 불확실성을 상존을 하긴 하지만 계속 뭐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확실성 크기는 만족할 만한 속도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자면 코스피 흐름 역시 1분기에도 이제 분기 기준으로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상승 사이클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승 사이클 속에서 이제 이 상승폭이 크냐 아니면 좀 작냐 이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관세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어떤 속도,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좀 띄워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업이익 전망치 변화라든가 아니면 수출 증가율의 어떤 변동성이 아니라 어떤 그 향후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보다는 상승 사이클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코스피 지수는요? 예, 맞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업종 안에서는 어떤 업종의 상승이 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는 아무래도 조선 아니면 방산, 이게 화장품 같은 예, 맞습니다. 수출입 데이터가 4월 수출입 데이터도 화장품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끌어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한학령 해제 이 기대로 해서 엔터 관련 주식도 어느 정도는 이런 시도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